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이베스트에서 진행하는 대만의 유한타와 함께 예선전에서 50명을 뽑고 그리고 실전 100명이 진행하는 대회에서 1등한 동아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드래곤 1이라는 닉네임을 썼고 최종 우승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 2020년에 대회에 처음 나가서 1등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대만하고 국가 대항전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전에 했던 대회는 이제 국내 대회였는데 좀 다른 점이 그냥 예선전이나 이런 거 없이 기간이 6주간 뭐 몇 퍼센트 수익률로 해서 우승한 대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제가 거의 한 300% 가까이 200%좀 후반대까지 올려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재미있었던 게 그 대만이랑 그 예선전을 먼저 했습니다. 예선전을 먼저 그 4주간 해서 50명 안에 들어야 이제 되는 거니까 좀 더 제가 그 실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포텐이 터진다거나 운빨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선전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대만에서 50명, 한국에서 50명을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00명을 놓고 최종 6주간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최종 1등을 해서 총 2번 우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사건이 예선전은 국내에서 50명, 대만에서 5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대회 기간 동안에 뭐 한 30등, 40등, 20등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위만 50명 안에 들면 되니까 순위만 유지하면서 그 대회 조건이 있었습니다. 100계약 이상 유지하기. 그러니까 본계약으로 100계약 이상을 거래를 해야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단기로 매매를 하면서 점수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 날 거래를 제가 좀 세게 했는데 그게 손해가 크진 않았는데 점수가 조금 밀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선전 때 5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명을 뽑았으면은 탈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긴장을 했는데 문자로 합격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50명 안에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증권사에 다시 문의를 했더니 앞에 100계약을 못 채우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후보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50명 안에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등을 했지만 그런 것이 그 대회 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선전 때 좀 더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본선에서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칼같이 다 계속 지켜가면서 그 노력했기 때문에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6주간 이제 대회를 다시 리셋을 해서 처음부터 하잖아요. 이번 대회 특징이 그 포인트제입니다. 포인트제. 그러니까 내가 거래해서 수익률이 나오는 것만큼의 그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 거래해서 내가 만약에 뭐 100% 수익이 났다. 그럼 1000점을 주는 거죠. 100% 수익 나면. 그런데 이게 특이한 점이, 그러니까 이게 뭐 믿기 어려운 점수일 수도 있지만 제가 최종 7000점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7017점으로 우승을 했는데 2등이 2606점이고요. 3등이 2310점이고요. 4등이 2264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만 없었으면 1, 2, 3등은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경기였는데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큰 점수로 우승을 했죠. 그래서 남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정말 이게 대회 나온 사람들도 다 예선전을 겪었고 2등이신 분은 한국 사람이셨고 3, 4등은 또 대만 분이시거든요. 근데 다 이 정도 점수대에서 우승을 가리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예선전을 다 비슷하게 통과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큰 점수로 우승을 했었던 이유는 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리를 했냐면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대회니까
이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대회 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수익이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0점이라는 얘기는 최종 거래한 거에 700%가 나야 7,00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 2% 모아가면서 점수를 쌓아간 거죠. 그리고 크게 그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중간에 어려웠던 부분이나 뭐 장세가 요동치는 부분이나 이런 날은 거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큰 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제가 7,000점으로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해선천재 동아라는 닉네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의 나스닥만 합니다. 제가 다른 상품은 거의 안 하고 나스닥으로 단기 매매나 아니면 조금 더 그 추세 매매를 하는 편인데 대회 기간에 수익률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 유로 거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유로하고 그 골드도 많이 했습니다. 유로, 골드, 오일. 보니까 거의 다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했는데 그 유로 쪽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로가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나스닥보다 왜 유로가 더 수익이 많이 났냐면 유로가 약간 이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높아서 유로가 그 점수 기여를 좀 많이 했고 골드가 그때 그 움직임이 좀 많아서 골드로 크게 수익을 몇 번 내가지고 이게 점수를 올리는데 기여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이 왜 유로가 수익이 더 많이 나는데 나스닥을 주력으로 하냐. 제가 개인 거래를 하는 거와 소통을 하기 위해 하는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대회에 포함되지 않은 CME 상품이 아닌 항생도 거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항생이 오전에 10시 반에 하기 때문에 항생으로도 수익을 되게 많이 내요. 제가 항생 방송을 해봤는데 항생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이 등락의 폭이 좀 넓으니까 이 본인이 감당하는 수익에 대해서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주식으로 따지면 맨날 삼성전자 하던 사람이 코스닥을 막 하는 그런 기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등락폭이 하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고 하고 자기가 거래할 때 막 무섭다고 하고 하니까 빠른 손절이나 이런 걸 못하고 대응도 잘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나 만약에 우량주만 하던 사람이 하루에 막 10% 20%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항생도 해보고 예전에 유로도 했었어요. 유로도 방송을 해봤어요. 근데 유로도 잘 이해를 못해. 이 유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조금 이따 노하우나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건데 이런 것들도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개인 거래는 하지만 회원들한테 그 간단한 설명 정도 해드리지만 주력으로 방송을 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래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어려워요. 거래하기 어렵고 이 손의 폭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말 많잖아요. 유로 FX 하다가 도박처럼 하다가 날려먹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응을 잘 못하니까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스닥만 합니다. 나스닥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딱 원하는 만큼 하고 나스닥을 보면 미니 나스닥과 마이크로 나스닥 있잖아요. 금액에 대한 폭이 커요. 왜냐면 증거금이 거의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에 3,000만 원 사이 정도 되니까 증거금이 크단 말이야. 근데 마이크로로 거래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는 증거금이 250에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원 넣어놓고 하루에 움직임이 커봤자 내가 손해가 나왔자 얼마나 나고 수익이 나왔자 얼마나 나겠냐고 하지만 정해진 안에서 계속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나스닥 위주로 하는 거고 개인 거래는 저는 이제 좀 더 큰 금액도 하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고 해서 저한테 부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훨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상품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선전 때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냥 되게 안일하게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점수만 보면서 50등까지의 점수가 그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보니까 오늘 한 30등 했네? 그러면 그 대회용 계좌는 거래를 거의 안 하고 한 40등 했네? 그럼 거래 좀 더 해서 한 20등 때까지 올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갖고 왔던 거죠. 제가 단타를 진짜 잘 치는데 단타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간 거예요. 수익을 쌓다가 한 번 하고 수익을 쌓다가 한 번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등수가 50등 안에만 들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4주간 해야 되잖아요. 4주간 그래도 50등 안에 유지만 한다고 해서 되게 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거 원하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점수나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해외 선물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쪽잠을 자게 되고 이게 계속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본선에서는 계속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상품에 정해진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로를 한다. 한 노하우를 조금 드리면 내가 유로 FX를 제일 많이 한 이유는 낮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뭘 언제 하냐. 그러니까 밤에 너무 클 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장이 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장이 열려서 유로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이 열렸을 때 항생이 하듯이 유럽장이 열렸을 때 유로를 거래를 해서 그때 움직임이 좀 커지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나스닥에 따라서 미국 환율에 따라서 너무 크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그때는 나스닥이나 S&P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환율은 거의 그 장시작 미국 장 시작하기 전에 유럽 장 시간에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거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 1등을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놓고 1시간, 2시간씩 진짜 나눠서 잤어요, 잠을. 계속 풀로 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선 6주 동안에 끝나고 나서 몸살 나고 혓바늘 녹고 막 안에 터지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선전에 52등으로 해서 균적히 이렇게 올라왔다고. 거래 금액에서 뭐 손해가 크게 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예선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미국 지수에 그 큰 영향을 끼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펑크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중간중간에 대회 기간에 있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발표하는 날은 되게 폭이 엄청 크게 움직이거든요. 종목을 들어갔는데 한 번씩 이벤트 같이 이렇게 크게 먹으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방향성을 잡아서 수익이 났을 때 제가 그거를 놔두고 잔 거죠. 이게 수익 나서 끝났으니까 손해가 나면서 그게 밀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선전 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본선 때 이 발표하는 날 지수 발표하고 뭐 하는 날 그 시간대는 아예 거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안 나게 아예 거래를 안 하고 그 관리를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박수를 친 이유는 내가 이런 인터뷰에서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노하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노하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손절 잘하고 수익 잘 내면 1등 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노하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잘 내고 손절을 잘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대회 기간에 이렇게 보면 그 6주 동안의 대회를 하는 동안에 마이너스로 점수가 깎인 게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점수가 올라갔거든. 200점, 300점 뭐 이렇게 보태서 200점에 시작해서 뭐 다음날 400점, 다음날 500점, 뭐 700점 그러다가 한번 많이 나는 날은 1000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뭐 1000점 먹었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서 점수를 올라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한번 그 거래를 반대쪽으로 잘못해서 손절을 종목을 내가 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 손절을 하면서 그게 금액이 좀 커져서 마이너스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점수가 계속 쌓여갔단 말이에요. 저 2등, 3등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등이 2600점, 3등이 2300점, 4등이 2200점, 5등이 1900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 거의 안 나.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저보다 훨씬 월등히 점수가 높은 날도 있었고 앞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꾸준하게 가는 게 나중에 승리를 했다. 토끼가 이렇게 중간에 쉬었다. 이런 것처럼 이분들은 그 이벤트 있는 날도 거래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1700점이었어. 내가 이제 1200점일 때, 야, 따라가려면 나 되게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1300점 돼 있는 거야. 그 나는 이제 1400점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앞질렀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2000점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독보적으로 1등을 했는데, 이분들은 2500점 됐다가, 2300점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회에 나와서 한 번 이기기 위해서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무리를 하는 거야. 왜냐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점점 차이가 날수록 내가 3000점, 4000점 이렇게 가니까 2000점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엎으려고 따라가려고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 5등에서 뭐 2등까지 한 번에 올라왔다. 근데 이게 연속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거래를 되게 잘 하시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서 올라가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등락에 대해서 따라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잘하고 수익을 잘 낸다. 이 말이 노하우죠. 근데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자기가 아는 대로 하는 거고 그 수익이 잘 날 때 그걸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무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잘해서 끝에까지 계속 긴장을 놓지 않고 달린 게 제가 생각한 진짜 필승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매매일지를 보고 점수를 확인하면서 점수를 100점을 벌더라도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진짜 큰 노하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매일 수익을 내고 손절을 잘해서 관리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잘 하셔야죠. 저 평소 매매는 절대 실전 투자대처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나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대박에 대한 꿈을 되게 많이 꿉니다. 그리고 이 돈을 크게 벌어서 막 롤스로이스를 탄다는 둥,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가티를 탄다는 둥, 뭐 어디 강남에 어디 큰 집에 산다는 둥 그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빌딩에 대한 욕심도 전혀 없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돈도 잘 벌고 수익도 잘 내고 제가 기본적으로 거래해서 돈 버는 게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회 1등을 벌써 2번 할 정도면 크게 무리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건 한 방에 10억을 벌어야겠다. 뭐 20억을 벌어야겠다. 이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방송을 제가 주식할 때도 회원이 엄청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때려쳤어요. 왜?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막 잘 나가는데
스케줄이 너무 많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 은퇴하겠다 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편안한 자기 삶을 위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전 매매할 때는 아까 그 몇 가지 노하우 알려드렸는데 오전에 항생을 한 1시간 정도 한다던가 그 유럽장이 열렸을 때 유로를 한 1시간 정도 한다던가 그 나스닥을 주로 매매를 하는데 나스닥은 그 미국장 열리고 나서 12시부터 한 새벽 2, 3시까지 한다던가 하루에 총 매매 시간이 4시간, 5시간을 크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밤을 새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항생할 때도 힘들고 유로 할 때도 힘들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내가 수익이 계속 나는 거야.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수익 나. 홀딩해서 길게 끌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끌고 가고 있는데 계속 수익이 나. 그런데 이거를 그날 일찍 잔다고 팔아버리고 자진 않거든요. 그런 날은 좀 더 보긴 하는데 마이너스가 날 때 길게 봐. 그런 건 없어요. 마이너스 날 때는 자르고 자버리죠. 그냥 그날은 오늘 포기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거 노하우를 갖고 하시는 분들 다 보면 손해나는 날보다 수익 나는 날이 많아요. 거래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공률이 50% 이상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손해가 왜 커지냐? 수익이 날 때 이렇게 하고 만족해. 갑자기 어느 날 나 100달러 수익 났는데 만족해. 뭐 1000달러 수익 났는데 야 오늘 이만큼 벌었으면 됐어 하고 만족하더라고요. 더 하지 않고. 근데 손해가 날 때는 1000달러, 2000달러 가는데 계속 기다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돌아오길 기다려요. 그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이런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거래를 해서 20번 거래를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버냐 조금 버냐가 아니라 수익이 뭐 500에서 1000달러 간다. 그럼 500에 1000달러를 계속 유지하던 사람이 손해가 어느 날 3000달러다. 그리고 계속 500, 1000달러 벌다가 2000달러 손해가 나. 이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볼 때 완전 이상한 매매거든.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맨날 해. 짜잘하게 벌어서 한 방에 날렸네. 일주일간 버는 거 한 방에 날렸네.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버는데 6개월 걸렸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막 1억에서 10억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1000만 원에서 1억이 10배고 1억에서 10억은 10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10억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똑같이 한단 말이야. 막 질러대고. 그러다가 1억이 1000만 원까지 오고 그 돈 맛을 본 사람들이 또 크게 손해가 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대회 우승한 노하우 계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건데 계좌 관리를 안 하는 거.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손해 났으니까 복구하고 자야겠다. 나는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손해가 계속 나는데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안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포츠 선수로 따지면 내가 야구 선수로 따지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데 스트라이크가 잘 안 들어가. 근데 내가 스트라이크로 해갖고 삼진을 잡고 자야겠다. 말도 안 되죠. 그런 날은 바꿔달라고 쉬어야지. 쉬고 스트라이크 잘 던지는 날 던져서 자기의 노하우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날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 대회는 대회기 6주간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몸을 갈아서라도 잠을 안 자고 쪽잠을 자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냈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한 달에 뭐 50%, 100% 이렇게 벌면 되잖아요. 뭐 700%벌 필요 없잖아. 그죠? 지금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긴데 50%, 100%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뭐 한 달에 그러면 10%라고 합시다. 한 달에 10%만 벌어도 만족한 수익 아닙니까? 엄청난 수익입니다. 워렌 버핏이 1년에 10%만 벌어도 큰 수익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 달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5%, 10%이 정도 목표를 잡고 하신다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가진 돈보다 한 방에 더 크게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보다 한 방에 크게 날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3천만 원 가진 사람이 하루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잃는 투자를 한다? 뭐 버는 투자를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시드가 날리면 끝이니까. 줄여서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 마이크로라는 게 있는 거니까 줄여서 하시고 자기가 1,000만 원 있으면 원래 그러잖아요. 한 절반만 갖고 해라. 뭐 1억 있으면 한 3천만 원만 갖고 하고 2억 있으면 한 1억씩 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돈에 따라서 한 방에 역전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기 시드를 잘 생각하면서 모든 노하우는 똑같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어야 더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